자, 계엄과 탄핵 이후에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제 일처럼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일체화해서 감정이입이 확실히 됐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요, 보수는요, 허공에서 뜬구름 위에서 그야말로 뭔가 없는 가상의 실체를 추구하는 세력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현실의 땅 위에서는 작용화가 그야말로 너무나 촘촘히 연결되어서 이제 이 사회가 회복 불능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친북 좌파들이 워낙 잘못해서 문재인처럼 탄핵을 시키고 잡았지만은 또 보수에게 권력을 내줘도 또 윤통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다시 탄핵이 되어버리는 이 사태.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이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본적인 뼈대가 전부 저는 친북 작용화되어 있거나 그들의 해유나 협박에 넘어가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국가는 뭘로 유지됩니까? 질서가요. 옛날에요, 이 근대 국가 처음에는 야경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국가가 복지나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요, 밤에 야경꾼, 즉 그때는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갖다가 세우는 치안, 군사 이런 것들만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탄핵 이후의 사태를 보면 한국의 군사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어요. 지금 북한이 내부의 국제적 정서에 또 러시아에 바빠가지고 손을 못 대지, 이럴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의 아마 군부는 금방 무너질 걸로 보입니다. 자, 군부 말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는 또 뭡니까? 경찰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연인은 아마 1000만 명도 넘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처하고 진압하는 것은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가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경찰 국가처럼 되었는데, 이 경찰이 송두리째 저는 친북 좌파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친북 좌파 세력이 경찰에게 굉장히 공을 들였고 잘해줬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고 경찰 숫자도 늘려주고, 그래서 대체로 경찰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 듣기로는 경찰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속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경찰 직장협의회라는 노조 비슷한 것도 사실상에 지금 민노총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와중에요, 지금 경찰이 지난 1월 달에 차량용 장갑차, 다목적 작전차, 근무용 안전 헬멧, 방탄, 방패, 섬광, 포병탄 같은 걸 발주해서 지금 데모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보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가 나면 거세게 들고 일어날 국민들의 저항을 진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치안 붕괴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저는 보수가 한국의 치안을 붕괴시키는 것은 못한다 보고 있습니다. 좌파는요, 87년에 치안을 붕괴시켰죠. 그래서 6.29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한국의 보수는요, 좌파 권력에 복무하는 이 한국 공안을 무너뜨릴 만한 힘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붙어먹고, 공수처가 붙어먹고, 판사들 주류가 붙어먹고, 검찰이 붙어먹고, 경찰 국수본도 붙어먹고, 헌재도 붙어먹고, 그래서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지금 권력은 친북 좌파들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북 좌파가 탄핵 이후에 지금 곽종근이나 홍장원을 장악해서 회유하는 모습,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라, 체포하라는 말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부분 등을 보면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윤 정권의 그 뭡니까? 복지부 장관 조규용인가? 이자는 계엄 다음 날부터 이 계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씹어 돌리더니만, 어제도요, 지금 계엄 포고령을 당일날 봤다.
조태용 장관은 못 봤다는데 나는 조태용 장관이 건네주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중에도 몇몇은 벌써 살아남으려고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려고 저쪽에 붙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기존적인 뼈대가 다 붙어 먹었고 심지어 최상목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빛의 속도로 직대의 직대를 맡아가지고 민주당에 붙어 먹은 최상목, 솔직히 말하면 최상목이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순간에 거의 끝나버린 상황이 전개되었다. 40여 개를 해서 9명을 채우느냐 8명을 하는가, 이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8대 빵이나 9대 빵이나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미 좌파들은요, 세 번째 집권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집권한 경험으로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통의 체포 과정에서 보면 경호원에다가 당시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청와대 경호원들에다가 집요하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청와대 경호원들을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윤통의 마지막 권위 부대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진위 부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군 장성들을 국정원 2인자를 불러다가 사후 보장을 해주고 법적으로 책임질 거니까 다 부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 조직에서 완전히 순식간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신들이 장악해서 경찰을 거의 이재명의 따까리 조직으로 벌써 만들어 버렸습니다. 검찰도 알아서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정권을 유지하면서 보수 정권에서 장관도 시키고 검찰총장도 시키고 경찰청장도 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시키고 공수처장도 시키고 판사들도 임명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임명해도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좌파로 기운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요, 만약에 보수가 설사 다시 집권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권력 시스템을 끌고 갈 역량이 되는가? 좌파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면 그걸 버티고 방어할 역량이 되겠는가? 보수 정권이 선거를 이겨서 장악한 국가 시스템이 과연 보수를 위한 것인가? 언제든지 저쪽에 돌아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국가를 보수가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보수가 집권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서 반성하고 느껴야 된다. 보수는 허공에 떠 있고 바닥은 아주 촘촘하게 종으로 횡으로 친북, 친중 좌파들이 장악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놓쳐도 윤 정권 초장에 윤 정권이 임기 절대로 못 채운다, 탄핵시키겠다고 한 이야기들. 자, 그들이 정권에 데미지를 입히는 최재형 목사나 명태균이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과정, 촘촘하게 탄핵시키는 과정, 또 선거에서 순식간에 자신들이 이기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끝없는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 이런 것들을요, 보수가 앞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출세지향적이고 부자들이고 그야말로 나이브하고 정치는 덤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의 정당 국힘이나 거기 소속된 국회의원, 그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제 권영세는 계엄은 잘못이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사실상으로 헌재가 8대 빵으로 탄핵을 인용해도 누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할 만한 구실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위원장이라면서 당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권성동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보수 집권의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윤통이 대통령 당선 직전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주 동안
눈비를 맞아가며 그 엄동설안에 2022년 1월이죠. 문재인 정권 이재명 척결을 하겠다. 부패 좌파 척결하겠다고 약속하라 했어요. 사회개혁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보수에서 사회개혁과 쇄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사회개혁과 쇄신이 없이요. 기존의 저 보수, 조갑제나 정규제가 배나는 거 한번 보세요. 조중동이 배나는 거 한번 보세요. 보수에서요, 이론가들, 보수에서 그야말로 한국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하는데, 자, 보수가 무슨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시대는 이게 우리가 뼈를 깎는 각성과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갖다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보수는 이 나라에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나라는 급속히 친북 친중 국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모양 한번 보세요. 동네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면서요. 삥 뜯을 국민화하지. 동맹끼리 같이 가자 말 안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주면 가볍게 러시아에 팔아먹으려 하잖아요. 앞으로 미국이 한국도 그렇게 대할 건데 앞으로 이 나라는 뭘로 유지되겠습니까? 보수가요, 이 시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